여러분 2교시입니다. 자, 음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음, 조금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그래도 여러분 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스케일을 먼저 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스케일을 먼저 얘기했을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학 1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스케일을 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정도 있고, 코드도 있고, 화음도 있고, 뭐 7화음도 있고, 모드도 있고, 텐션도 있고, 보이스 리딩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쵸? 뭐 종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스케일을 제일 먼저 공부를 했을까? 일반적인 책에서 먼저 나왔다고 그렇게 먼저 했을까요? 예, 뭐 전 딱히 그렇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케일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코드랑도 연결돼 있고요. 음정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이랑도 저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스케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스케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작곡이나 건반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그게 좀 더 중요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취지 하에서 제가 스케일을 먼저 한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음정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스케일을 맞췄으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정의 개념 및 구성. 자, 음정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거리, 간격. 여태까지 스케일은 여러분 어땠어요? 스케일은 단음이었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단음이 있었다면, 이제 음정은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과 음들이 같이 움직인다. 뭐 도미 하면 뭐 기본적으로 3도, 뭐 도에서 파 하면 4도, 뭐 이런 식으로 음과 음들이 같이 있는데 그 음과 음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미간을 뭐라 그래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라 그러잖아요. 음정은 음과 음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정의 구성이 있어요. 음정의 구성은, 음정에서 말하는 음은 온음과 단음이 아니라 반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입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음정에서 말하는 음은 온음과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온음과 반음. 자, 밑에 피아노 그림 보세요. 피아노 그림 보시면 그 여기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돼 있죠. 자, 도레 레미까지는 까만 건반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간단하게 반음 두 개가 모여서 온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미파나 저기 뒤에 시도를 보시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미파와 시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까만 건반이 없죠. 되게 유화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까만 건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반음이라는 얘기죠. 네. 자,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스케일이에요. 음계예요. 자, 근데 어디에 반음이 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파 시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지만 이제 음정을 구성하고 음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정은 온음과 그리고 반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유화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온음은 반음이 두 가지, 반음 두 개가 모인 것을 저희가 온음이라고 하고요. 반음은 이제 까만 건반이 없다라고 표시되는 것을 또 반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음정의 개념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음정의 구성은요,
간단하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숫자에 따른 음정의 성질. 지금 완전 음정이랑 장음정 혹은 단음정. 요거는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학원에서도 분명히 배우셨지만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완전 음정은요 1도, 4도, 5도, 8도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정은 두 가지 성질로 나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음정은 두 가지 성질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완전 음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음정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제가 장음정 혹은 단음정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음이 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음정, 단음정을 다시 한번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하나는 완전 음정, 또 하나는 장음정. 이렇게 구분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1도니, 2도니, 3도니, 그러니까 1도, 2도, 3도.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랑 레가 도레 하면서 그게 2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도에서 미, 도레미 몇 도예요? 3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 솔이면 뭐 어떻게 돼요? 도레 미 파 솔 몇 도입니까? 5도가 되는 거죠. 네. 도에서 시, 위에 있는 시, 그럼 어떻게 돼요? 도레 미 파 솔 라 시 7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완전 음정은 몇 도예요? 1도. 도도, 그러니까 도 똑같이 머물러 있는 거. 4도, 도랑 파를 얘기하는 거죠. 5도, 도랑 솔을 얘기하는 거고요. 8도는 도랑 한 옥타브 위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완전 음정이 번호가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냐라고 얘기하면 1도, 4도, 5도, 8도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장음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1도서부터 8도까지 있잖아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인데 완전 음정이 1도, 4도, 5도, 8도면 나머지는 2, 3, 6, 7이 되겠죠. 그거는 장음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밑에를 또 볼게요. 완전 음정 및 장단 음정, 오음과 단음의 구성.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화성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거 외웠어요. 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고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 그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약간 주입식으로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렵게 다가오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용 가능한 텐션과 사용할 수 없는 텐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요 좀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익숙한 방법, 일단은 외워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쳤지만 확실히 이해도가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 젊고 머리 좋으시니까 일단은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완전 음정 및 장단 음정의 오음과 단음이 아닙니다. 이거 반음의 구성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단음이라고 제가 썼네요. 자, 일단 피아노도 피아노인데 그 표를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돼지꼬리 해놓고 외우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놨잖아요.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꼭 외우세요. 자, 장 2도는요.
자, 피아노 건반을 한번 보세요. 도레, 도레미. 자, 2도랑 3도, 1도에서 2도랑 3도까지 혹시 반음이 보여요? 피아노에선 당연히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음정에 반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음정에 미파 시도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계에서 여러분 반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미파랑 시도 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원음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음정에 미파와 시도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반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온음이 몇 개 구성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자, 쉽게 볼게요. 자, 표 먼저 보지 마시고요. 그 조그만 피아노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도레미까지, 즉 3도까지 반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파시도 없죠. 그러면 결론 딱 나왔어요. 3도까지는 온음만 존재하는 거예요. 2도는 온음이 하나 존재하겠고요. 3도는 온음이 2개 존재하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반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음정의 문제를 푸실 때 3도까지 2도나 3도가 나오면요, 대체적으로 이거는 장음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반음이 없잖아요, 이 안에는. 자,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아노를 보시면요, 4도, 그러니까 도파 4도부터는 여러분 반음이 존재하죠. 어떤 반음이? 미파라는 반음이 존재해요. 그쵸? 재밌죠? 그쵸? 간단합니다, 여러분. 4도부터는 반음이 존재합니다. 왜? 미파라는 반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3도까지는 반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미파 시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도는 반음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죠. 6도는 또 반음이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미파가 있으니까. 7도는 반음이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미파라는 거 하나 있죠. 8도는 반음이 2개죠. 미파랑 시도가 있으니까. 네, 간단해요. 그것을 풀어놓은 거를 옆에 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이도는 온음 하나만 있어요. 도, 레니까. 그쵸? 장삼도는요, 온음이 2개 있습니다. 3도는 반음이 없으니까. 그쵸? 반음 없어요. 온음이 2개 있죠. 도레라는 온음 하나, 레미라는 온음 하나. 자, 4도. 완전 4도라고 하죠. 완전 4도에는 반음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미파라는 반음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 4도는 온음 2개, 반음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요. 완전 5도는 반음 하나. 그렇죠? 미파라는 반음 하나, 그리고 온음 3개. 도레, 레미, 파솔 이라는 온음 3개가 있죠. 장육도는 어떻게 돼요? 반음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도부터 7도까지는 무조건 반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온음의 개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장7도 반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음이 5개. 네. 자, 그 옆에 거를 있는데 요 옆에 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오히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 하고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음정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보시면요, 2가지로 일단 보시는데, 자, 그림에 보시면 완전 음정 보이시죠? 자, 샵은 뭐예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화살표로 샵은 뭐냐면 반음이 더해졌다라는 거. 플랫은 뭐예요? 반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근데 2가지 기준에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완전 음정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장음정 기준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 완전 음정이 몇 도죠? 1도, 4도, 5도, 8도, 1458. 다시 한번 몇 번? 1458. 다시 한번 1458.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완전 음정에서 여러분 오른쪽 먼저 볼게요. 샵
반음이 늘어났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즉, 자, 늘어났어요. 자, 가령에서 완전 4도라고 칩시다. 일단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증음정이라고 부릅니다. argumented라고 얘기하죠. 완전 음정은 저희가 perfect이라고 얘기하고요. 증음정은 argumented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하나 더 나오겠지만 잠깐 설명하면 그 증음정에서 반음이 또 늘어나면요. 겹 증음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겹이 더 더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완전 음정에서 왼쪽을 볼게요, 여러분. 왼쪽에서는 점선으로 된 화살표 보이죠? 그러면서 플랫이 나와요. 그쵸? 그거는 반음이 빠졌다는 얘기죠. 자, 완전 음정에서 여러분, 반음이 빠지면 뭐라고 부른다? 감음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diminished. 네.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빠지면 감음정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반대로 보면 되죠. 증음정에서 반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음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음정에서 반음이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 완전 음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밑에서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 페이지 지금 요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완전 음정이랑 또 하나는 장음정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장음정의 기준으로 볼게요, 여러분. 장음정에서 여러분 반음이 올라갔어요. 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증음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장음정에서 반음이 떨어졌어요. 그 점선 화살표 보이시죠? 단음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장음정과 단음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음정과 단음정은 좀 붙어 있거든요. 메이저와 마이너는 좀 붙어 있는데 메이저에서 장음정에서 반음이 빠졌을 때는 단음정이라고 그러죠. 그 단음정에서 반음이 또 빠지면 감음정이라고 불러요. 장음정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증음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단음정에서 반음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장음정이 되겠죠. 거기서 또 늘어나면 감음정이 되죠. 이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완전 음정에서 시작하자.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완전 음정이냐? 아니면 장음정이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밑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전 페이지가 반음이 더해지느냐 반음이 빠지느냐에 대해서 화살표와 점 화살표로 표현을 했다면 여기는 전 페이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희는 완전 음정 먼저 볼게요. 완전 음정 몇 도? 1도, 4도, 5도, 8도. 1, 4, 5, 8 외우시면 되고요. 장음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나머지 거 2, 3, 6, 7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했지만 한번 복습 삼아. 자, 완전 음정에서 여기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 내기가 편할게요.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늘어났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증음정이 되는 거예요. argumented가 되고.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빠졌다. 왼쪽에 보시면 감음정이 되죠. diminish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 그러면 그 감음정에서 diminished에서 반음이 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겹 감음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완전 음정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뭐라 그랬죠? 증음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증음정에서 반음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겹 증음정이 되는 거죠. doubly augmented 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자, 일단 이건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장음정에서 반음이 빠지면 뭐가 된다? 단음정. 왼쪽 보시고 그 단음정에서 반음이 또 빠지면 뭐냐? 감음정이 되는 거죠. 그 감음정에서 반음이 또 빠지면 뭐가 된다? 겹감음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출발하는 거. 장음정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증음정이 되는 거고요. 증음정에서 또 반음이 늘어나면 겹증음정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진다는 말은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음정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자, 오른쪽이면 간격이 넓어져. 음정의 그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그것은 반음이 빠지느냐 붙느냐의 이 두 가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반음씩 증가, 반음씩 감소할 때는 단, 장, 감, 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이 별것도 아닌 그림이지만 이 별것도 아닌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페이지는 웬만큼 숙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우면 너무 좋죠. 외우면 너무 좋은데 글쎄요. 이게 제가 여러분 40대인데도 이거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 파릇파릇한 20대 아닙니까? 이거 한번 눈으로 보면 바로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약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도, 레. 자,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여러분. 도, 레. 자, 이거 몇 도예요? 2도죠. 도, 레니까. 근데 이거 무슨 2도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거 안 썼죠. 무슨 2도죠, 여러분? 이거? 장2도예요. 왜 장2도예요? 그거 없잖아요. 반음 없잖아. 요 도, 레 사이에 미파시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장2도가 되는 거죠. 2도, 왜 장2도예요? 완전 2도 아니고요. 그 장은 2, 3, 6, 7이고 완전은 1, 4, 5, 8이니까. 네. 그 다음에 도, 미 몇 도예요? 3도죠. 무슨 3도입니까, 여러분? 장 3도죠. 일단 2, 3, 6, 7이니까 장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반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장 3도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 번째 거에서 도, 미인데 미에 플랫이 붙었어요. 미에 플랫이 붙었어요. 3도는 3도 맞죠? 도레 미니까. 그렇죠? 근데 반음이 떨어졌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에서 반음 떨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장에서 반음 떨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단음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미 플랫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단 3도가 되는 거예요. 단 3도가. 그렇죠? 자, 그 옆에 거 볼게요. 도, 파예요. 4도인데 무슨 4도예요? 완전 4도죠? 기본적으로 완전 4도는 여러분 반음이 몇 개 있어요? 하나. 그게 뭐 C에 있든 어디에 뭐 시도에 있던 미파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 도, 파 됐어요. 여러분 몇 도? 4도. 무슨 4도? 완전 4도. 반음 하나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도 파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도 파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샵이니까 반음이 늘어난 거예요. 완전해서 여러분 반음 늘어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완전해서 반음 늘어났어요. 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파샵이란 말은 그럼 답이 뭐예요? 증 4도가 되는 거죠. 실용음악에서는 쓰지 말아야 되는 음정이네요. 증사도와 단구도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죠?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봅시다. 7도예요, 7도. 도에서 시. 손가락으로 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도죠? 무슨 7도? 장 7도. 그렇죠? 장 7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이거 도샵이고요. 그리고 C 플랫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도샵, C 플랫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7도에서 도샵이 됐으니까 반음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났는데 여러분 샵은 뭐예요? 반음 올림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에서 샵이 됐으니까 간격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샵이 됐으니까 늘어났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음표에서 보시면 도 샵이 되면요 음이 밑에 음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밑에 음이 샵이 붙으면요 음정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반음 올라가니까. 근데 밑에 음이 플랫이 붙으면 반음이 없어지는 건데 도에서 플랫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격은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내림표가 되니까.
반대로 위에 음에 샵이 붙으면요 늘어나죠. 왜? 뭐 C에서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 반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음에서 플랫이 붙으면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냈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도 샵이랑 C 플랫이었어요. 7도죠. 도샵만 봤을 때는 반음이 어떻게 돼요? 늘어났지만 간격은 반음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 7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C 플랫에서 플랫이 또 됐어. 맨 위에 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C가 내려왔죠. 간격이 더 줄었네. 그러면 단 7도에서 반응 간격이 또 줄었어요. 그럼 뭐예요? 단에서 하나 빠지면 뭐라 그랬어요? 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샵과 C 플랫은 감 7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여러분, 맨 네 번째 문제 시랑 레가 있어요. 시도 레가 있습니다. 시랑 레는 기본적으로 몇 도예요, 여러분? 3도죠. 3도니까 일단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장 3도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시도 레 중에 혹시 반음이 있나 봤더니 반음이 있어요. 시도라는 반음이 있어요. 원래 3도는 반음이 없어야 되는데 반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단 3도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요거 여러분 엄청나게 문제 풀 거고요.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토 나올 정도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음정의 달인이 되실 거예요. 뭐 몇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또 봅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증사도 보이시죠? 자, 왜 그게 증사도인지 볼게요. 파에서 시입니다, 여러분. 파랑 시예요. 파, 솔, 라, 시. 오케이, 4도인데 기본적으로 4도는 여러분 완전 4도여야 돼요. 그쵸? 완전 4도인데 완전 4도는 반음이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오케이, 그럼 볼까요? 파에서 C가 반음이 있나? 파에서 C 반음이 없어요. 그냥 오음만 파솔, 솔라, 라시. 네, 세 개밖에 없네. 이게 원래는 반음 오음 두 개에 반음 하나니까. 근데 오음이 세 개가 나왔으니까 반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 4도에서 완전에서 반음이 늘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증사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그 옆에 거. C, 네 번째 줄입니다. 맨 끝에 있는 거. C에서 파예요, 여러분. C에서 파. 시도, 레미, 파. 몇 도예요? 5도죠? 네. 간단하게 저희가 5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5도는 여러분 장이에요? 완전이에요? 완전이죠. 오케이. 완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완전 5도는 반음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C에서 파. 어머나, 반음이 몇 개 있죠? 두 개나 있어요. 시도 미파예요. 와, 원래 완전 5도는요 오음 3개에 반음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음 2개에, 그쵸, 도레 레미 반음이 2개예요. 그러니까 즉 오음이 3개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완전 5도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음 3개에 반음 하나라 그랬죠. 근데 C에서 파까지 보니까 오음 2개에 반음 2개예요. 즉 반음 2개 이코르 오음 하나죠. 즉 오음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완전에서 여러분 반음이 줄었어요. 완전에서 반음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감음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 5도가 되는 거죠. 감 잡으셨나요, 여러분?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감오도, 뭐 증사도 이런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자, 요거는 이제 차차차차 저랑 또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 겹음정입니다, 여러분. 겹음정이 뭐야? 아니, 나 음정을 하는데 겹음정이 뭐죠?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겹음정은 여러분 여기 설명 나와 있죠. 호음정은 뭡니까, 여러분? 음정이 8도 이내의 음정을, 그러니까 지금 겹음정 공부하기 전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부분을 저희는 호음정인 거예요. 즉 8도 미만의 음정을 호음정이라고 얘기하고요.
8도 이상, 그러니까 9도를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겹음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음대생이고요. 대학생입니다. 그렇죠? 중간고사에 문제를 내는데 제가 8도 이내의 문제를 많이 낼까요? 아니면 8도 이상의 문제를 많이 낼까요? 그렇죠? 여러분 몇몇 분 저 8도 이내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8도 이상의 문제를 많이 내겠죠. 왜? 더 어려우니까. 겹음정. 음정이 옥타브가 넘는 9도 이상의 음정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겹음정 많이 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워요? 아니요.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겹음정.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좁혀서 9도는 2도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쵸?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9도가 도에서 우리가 C에서 말하는 C 코드에서 말하는 9도는 어떻게 돼요? 근음 도에서부터 한 옥타브 위에 레잖아요. 근데 그거 똑같이 보면 그냥 도 레랑 같은 2도랑 같은 거예요. 9도 이코르 2도 보시면 돼요. 10도 이코르 3도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10도는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미인데 도레미 같잖아요. 거기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와 겹음정이 나왔어. 8도 이상의 음정이 나왔어. 잠깐만 이거를 단으로 봐야 돼? 아니면 뭐 증으로 봐야 돼?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9도는 2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도는 3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1도는 4도라고 보시면 되고 12도는 5도라고 보시면 되고 13도는 6도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호듬정과 겹음정. 숫자만 다를 뿐 성질은 같은 호듬정과 겹음정. 아우 이게 말도 어렵네요. 그쵸?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뭐 일단 그 도도, 도레, 도미 요거는 뭐 호듬정이잖아요. 8도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 완전 퍼펙트 하면 그냥 1, 4, 5, 8로 바로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2, 3, 6, 7 메이저 장음정으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겹음정이겠죠.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레,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미,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파, 솔, 라, 시, 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도에서 레 당연히 9도죠. 그냥 손가락으로 계산하세요. 도에서 미 한 옥타브 위 1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펄펙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도가 완전, 5도가 완전, 8도가 완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도가 아까 그랬잖아요. 도에서 파 나타났으니까 이것도 완전 음정이 되죠. 그리고 12도도 완전 음정이 되고요. 당연히 15도도 완전 음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호듬정일 때는 1458이에요.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호듬정일 때는 장음정은 2, 3, 6, 7이 된다고요. 그런데 겹음정이 됐어. 8도 이상 넘어갔어요. 그러면요 1458이라기보다는 그냥 8도가 1이니까 그건 계산하지 말고 11도, 12도, 15도 이렇게 보시고 펄펙이라고 완전 음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9도, 10도, 13도, 14도가 2, 3, 6, 7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친절하게 또 문제를 또 써놨습니다, 여러분. 장구도, 장이도, 그리고 정 11도, 정 4도, 단 11도, 단 6도. 자, 뭐 첫 번째 장구도는 너무 쉽죠. 그냥 도, 레로만 계산하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그냥 한 옥타브를 그냥 밑에 있는 거를 그냥 한 옥타브 올리셔서 계산하는 것도 이 방법도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도에서 레까지 일단은 음정만 먼저 계산하세요. 9도 계산하신 다음에 밑에 거를 내리시든지 밑에 거를 올리시든지 죄송합니다. 밑에 거를 올리시든지 위에 거를 내리세요. 그러면 2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장구도와 장이도가 같다. 이거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맞죠? 다음에
증 11도랑 증 4도랑 같다. 맞죠? 단 11도랑 단 6도랑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단 11도 아닌데, 그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여러분, 13도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아이고,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요즘 준비할 게 많아서. 단 11도가 아니고 단 13도입니다, 여러분. 단 13도는 단 6도와 같습니다. 절대로 단 11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호듬정과 겹음정. 음정의 성질에 따라 숫자 표기법. 네, 숫자 장음정 혹은 완전음정은 그냥 뭐 다른 숫자 없어요. 그쵸? 단음정은 뭐냐면요, 그 번호 2367이나 2367, 왜냐면 단음정이기 때문에. 단음정은 장에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단음정은 2367이 되겠죠. 그러니까 2의 플랫 2, 플랫 3, 플랫 6, 플랫 7은 그 말은 단 2도, 단 3도, 단 6도, 단 7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2, 3, 6, 7이면 그거는 장 2도, 장 3도, 장 6도, 장 7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플랫 2, 플랫 3, 플랫 6, 플랫 7이면 단 2도, 단 3도, 단 6도, 단 7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뭐예요? 동글뱅이 숫자죠.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diminished, 감음정이에요. 감. 그러니까 동그라미 2 하면 감 2도, 동그라미 3 하면 감 3도, 동그라미 7 하면 감 7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두 번째 플랫 숫자는 그 2367에서 단음정이라고 했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플랫 숫자가 있어요. 근데 1458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완전 1458이 무슨 음정이기 때문에 완전 음정이잖아요. 완전 음정이기 때문에 완전 음정에서 당연히 플랫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이 되는 거예요. 단이 되는 게 아니고 감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완전 음정에서 반음 떨어지니까 플랫만 붙여도 이거는 증음정이 되는 거예요. 단이 아니라. 근데 장에서는 2367인데 여기서 플랫이 되면 단음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증음정은 뭐 당연히 어디에서 장이랑 단이랑 둘 다 반음만 올라가면 증음정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장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반음이 많아지면 여러분 증음정이에요. 완전에서 반음이 많아지면 그것도 증음정이에요.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2367이냐, 장으로 시작하느냐, 1458로 시작을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완전 음정이냐, 1458의 완전 음정이냐, 아니면 그 기준이 2367의 단음정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장구도 뭐 이렇게 탁 나와 있죠. 뭐 장이도 당연히 뭐 안 해도 되죠. 자, 증 11도 나왔어요. 증 11도 어떻게 표기됐어요? 샵 붙여요. 네. 증사도 증이 나왔잖아요. 샵 붙입니다, 여러분. 네? 단 11도 어떻게 해요? 플랫 3 아니면 플랫 11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네. 단 6도 당연히 플랫 6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잠깐만, 이것도 단 11도 아니네,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단 13도예요. 단 13도, 여러분. 이거 단 13도잖아요. 그쵸? 단 13도는 플랫 13, 플랫 13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게 플랫 6, 단 6도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 음정의 성질에 따른 숫자 표기법. 아까 했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구도, 장이도, 증 11도, 샵 11 보시고, 증사도 샵 4,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단 13도입니다. 그러니까 플랫 13이고 그다음 옆에는 단 6도, 그 플랫 6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자, 음표 앞에 붙은 샵이나 플랫에 해당하는 음의 반음을 올리거나 반음 내리는 임시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응용이 뭐냐면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장구도 보이시죠? 그냥 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앞에다가 플랫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플랫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단구도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장이도 됐죠? 이거 여기다가 샵 붙이면 어떻게 돼요? 증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앞에 붙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정 성질에 나타나는 것은 절대 임시표가 아닌 것. 자, 요거 음표 앞에 여러분, 음표 앞에 붙이는 것과 숫자 앞에 붙이는 거는, 숫자는 지금 9, 그러니까 9, 2 이것들은요, 여러분 샵이나 플랫이 아니에요. 이게 증이냐 단이냐 완전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인 거고, 앞에 그러니까 지금 장구도 그 위에 보면 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붙이는 것은 샵이나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3주차에 제가 호듬점, 겹음점까지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요, 스케일로 음정을 구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4주차 때 좀 다른 문제 보시고, 또 문제풀이도 4주차 때는 조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